호르몬 불균형.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이게 뭐 월경전 증후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월경전 증후군의 원인과 기전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쉽게 호르몬의 변화가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네. 여성의 생리 주기는 크게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에스트로겐에서 프로게스테론으로 바뀌는 시기가 월경전 증후군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증상이라든가 지속 시기가 차이가 많아서 세로토닌 결핍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결핍 등 복합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내 호르몬의 변화라는 게 뭐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매달 좀 겪는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월경전 증후군이라든가 생리통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자궁 성근증이라든가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생식기 질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월경전 증후군이라든가 월경통, 부인과적 질환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꼭 자궁경부암 검사 및 골반 초음파를 기본 검사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없을 때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뭐 증상이 없다, 불편감이 없다. 그럼에도 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네네. 자궁경부암 검사는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무료 검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은 성관계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병변이 진행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만이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골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 질환과 난소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의 조기 검진의 중요성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경우 이 월경전 증후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환자분과의 문진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환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가 이게 가장 큰 판단 기준입니다. 네. 이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또는 범죄와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환자를 안심하게 하고 주변 환경에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증적인 치료만 해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월경전 증후군 환자에게 아무런 약효가 없는 플라시보라는 위약만 주어도 상당한 증상 호전 효과가 있음은 경한 증상의 월경전 증후군을 이런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정선아 원장님과 함께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월경전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규칙적인 식습관과 영양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들, 금연 등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식이요법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식이요법으로는 비타민 D와 칼슘, 비타민 B6, 비타민 E,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종을 일으키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예민함과 불안함을 악화시키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 콩류나 생선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걷기와 같은 중증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모두 월경 전 증후군이 일어나는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울감이나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초콜릿 같이 단 음식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월경 시작 전에 단 음식을 이제 좀 땡겨 하시는 분들이 네네. 종종 있으신데요. 당질 중에서도 복합 탄수화물, 즉 감자, 고구마, 곡류와 같은 음식들, 씹을수록 분해되면서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들이 실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아마도 이것은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월경전 증후군 환자에서 감소해 있고 사람의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복합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 공급이 증가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초콜릿 같은 것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상에서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환자분 증상이 심하고 힘들어할 때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두통, 유방통, 관절통 등 신체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변화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에 쓰는 다나졸이라든가 성선 자극 호르몬을 써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경전 증후군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치료법을 좀 적용해 봐야 할까요? 다른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난소 절제 수술 또는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치료 효과는 이제 매우 좋지만 사실 임신 전 여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 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해서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호르몬 작용을 변화시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에스트로겐 생산을 줄이고 뇌하 수체에서 성선 호르몬 분비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사실 피임약 복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는 다른 약을 먹게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임신 준비 중일 때는 이제 약물 작용, 이런 약물 복용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식사를 이제 4번에서 6번 소식으로 나눠 먹는 식이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긴장 이완요법 등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또 그 경구피임약은 부작용이 좀 알려져 있어요.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절이 가능할까요? 과거 경구 피임약들은 구성 성분 특성상 복용 후 여드름이 난다던가 아니면 부종이 생겨서 살이 찐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드로스피네론 성분의 경구 피임약들은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부종의 치료제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고 월경전 증후군의 억제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이 다 나아질 때까지 계속 먹는 건가요?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해 보았을 때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약물 복용 기간에는 월경전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까지 호전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 중단 후에 재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담당의 처방을 잘 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울러 월경통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월경전 증후군도 중요하지만 월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월경통은 월경전 증후군과 구별을 해야 되는 질환으로서 월경 기간 동안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전달 물질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개인차가 이제 커서 반응성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약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개발된 자궁 내 장치는 호르몬제를 이제 넣어서 생리량을 줄이게 되고 생리통 완화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요즘은 생리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렇게 자궁 내 장치 시술 등을 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면 월경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이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몇 년 전에는 루프 안에 이제 호르몬제를 넣어서 3에서 5년 동안 서서히 작용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요. 자궁 질환을 앓는 많은 여성들에게 수술의 위험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자궁 성근증이라든가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 생리통이라든가 생리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월경전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먹는 피임약보다는 시술을 통해서 이 월경전 증후군 치료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경구용 피임약 복용이 불규칙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루프 시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적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경구용 피임약 복용이 증상 완화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월경전 증후군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산부인과 전문의와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경전 증후군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전해주시죠. 월경전 증후군은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이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찾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현실이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유산소 운동이라던가 스트레칭과 같은 이완요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경전 증후군도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훨씬 좋은 삶의 질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월경 주기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월경전 증후군. 과거에는 뭐 딱히 치료법이 없어서 참아왔지만 요즘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망치게 돼서 삶의 질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병을 인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